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커말 1급 실기 배열 수식 4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내기 3회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배열 수식 10회분을 풀어봤습니다. 지금서부터는 2016년 3회부터 2018년 3회까지 나와 있는 배열 수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문제가량이 되는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열 수식을 풀 때는 반드시 배열 수식 그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 공식만 외우시면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몇몇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외우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표 1의 소득공제 내용, 금액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내용, 금액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그죠? 여기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표 4의 L12, N14 영역에 계산하시오. 여기다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여기다가 합계는 1000원 단위로 표시. 여러분 1000원 단위로 표시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 쉼표 0이 1000단위 구분기호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1000원 단위 표시가 1000단위마다 이렇게 구분기호 해주라는 뜻입니다. 0일 때는 0. 요거를 0으로 반드시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삽으로도 써주면 안 되고 0으로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죠? 그 다음에 132만 1420이면 1321 여기 지금 요 1000단위가 없어졌네요. 여기 없어졌네. 그럼 여기다 끝에다가 쉼표를 붙여주면 1000단위가 없어집니다. 또 쉼표를 하나 더 붙여주면은 100만 단위가 없어집니다. if sum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자, 그러면 조건이 2개인 거에 대한 sum과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는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 and 표시의 별표가, 그쵸? 조건 2 쉼표 범위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는 텍스트 함수는 어떤 값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형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텍스트 sum과 if를 통한 배열 수식이 어떤 값이 나오면, 배열 수식의 값이 나오면 쉼표 요거를 쉼표 0 1000단위마다 쉼표를 해주고 0이면은 0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1000단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1000단위가 없어지게 하려면 요 끝에다가 쉼표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쉼표, 그 다음에 쌍따옴표, 가로 닫고, 쉼표 2개 붙이면 100만 단위가 없어집니다. 문제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칸이 좁아서. 그죠? 자, 먼저 sum과 if를 이용해서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저 수식 입력줄에다가 하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또 조건 1에 대해서 가로 열어주고, 소득공제 전체 들어게 해주시고, F4는 여기 현금 영수증 아니고 일반 의료비인가? 일반 의료비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클릭하고 위에 있는 셀 클릭하고 방향키로 아래 눌러주시면 됩니다. K11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네, K 앞에 해줘야겠죠? F4 하나 둘 셋. 왜 K 앞에 해줘요? 아래로 자동 체결할 땐 K12, K13, K14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체결할 때는 K가 J로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일반 의료비면서 일반 사용분, 일반 의료비면서 대중교통, 일반 의료비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여긴 직불카드이면서 일반 사용분, 직불카드이면서 대중교통에 의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K
는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K가 L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조건 1 가로 닫고 별표 가로 열고 조건 2. 자, 소득 공제 내용에서 전체 들어게 해주고 F4는 일반 사용분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숫자 앞에, 숫자인 행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F4 2번. 왜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일반 사용분, 대중교통, 전통시장 LMN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11이 12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조건 2 했네요. 쉼표. 무엇에 할게요?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금액에 할게요. 그럼 금액을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F4 눌러주셔야 돼요.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니까 금액은 고정값이 돼야 되겠죠. 자,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값이 나오네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텍스트 이 sum과 if로 나온 그 값을 자, 형식에 맞게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텍스트 함수를 써서 가로 열고 쉼표 자, 샵 쉼표 샵샵 0 샵 쉼표 샵샵 0의 의미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해주고 0일 때는 0으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해줄 때 샵 쉼표 샵샵 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천 단위를 없애주려면 그때 일시 100까지의 단위를 없애주려면 여기다 또 쉼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쌍따옴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표 5의 L18, L21 영역에 계산하시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고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기에서 틀고정. 자, 관계가 일반 의료비입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관계가 일반 의료비면서 관계별. 죄송합니다.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면서 관계별이죠. 소득공제 일반 의료비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지만 관계는 바뀌면서 계산이 돼야 되네요. 자, 이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자, 라지와 스몰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라지라는 게 뭐예요? 크다는 뜻이에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if니까 라지 if 가로 열고 조건 가로 열고 또 조건 1에 가로 열어주고 조건 1 가로 닫고 별표 엔드 표시해요. 조건 2 가로 닫고 쉼표 범위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쉼표 K예요. 자,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범위에서 찾아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 K가 1이면 제일 큰 값, 범위에서 제일 큰 값. K가 2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겠죠. 스몰도 똑같아요. 시기. 또 그죠? if 가로 열고 조건 1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쉼표 범위 가로 닫고 쉼표 K. 그죠? 뭐만 달라요? 함수만 바뀌었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에 대해서 가로 열어주고 일반 의료비인 거,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것. 그러면 소득 공제의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주고 F4는 일반 의료비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 의료비 가로 닫고 이게 조건 1이에요. 일반 의료비는 고정돼 있으니까 F4예요. 그렇죠? 일반 의료비면서 본인인 것, 일반 의료비면서 부인 것, 일반 의료비면서 모인 걸 찾아주니까 자동 채우기 할 때 일반 의료비는 바뀌면 안 돼요. L17에서 L18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로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별표 가로 열고 조건 2는 자, 관계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F4 여기서 할까요? 는 자,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 봐주세요. 는
뭐 본인인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자, 조건이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쉼표. 무엇의 합계예요? 금액의 합계예요. 금액의 F4 합계가 아니죠. 금액을 F4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쉼표 최고 큰 값이니까 2를 써주셔야 돼요. 1이면 범위에서 최고 큰 값, 2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입니다. 지금은 최대 금액을 찾아줘야 되니까 2를 써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그럼 최대 금액이 나오나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컨트롤 C에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니까 빼기 해주면 되겠죠? 빼기하고 컨트롤 V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해주면 돼요? 스몰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또 쓰기 귀찮잖아요.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나오나요? 자, 자동 채우기. 자, 여러분 수식 입력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컨트롤 시프트 U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U. 컨트롤 시프트 U 누르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17년 1회. 자, 2017년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다운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페이지 다운 누르면 다음 시트로 이동하고,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업 누르면 또 이전 시트로 이동합니다. 근데 저는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예. 돈이 없어서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트북이 느려 터져가지고 계속 컴퓨터를 키면, 노트북을 키면 바탕화면이 잘 안 떴어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포맷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프리퀀시네요. 표 1의 가입 나이와 표 4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영역에 표시하시오. 틀 고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대별 가입자 수. 자, 그러면 0이면은 미가입이고, 0보다 큰 경우,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가입자 수 0보다 큰 경우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 여기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하래요.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 자, if 프리퀀시 텍스트 함수. 여기 보니까 문제 보세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이거는 조건에 해당하겠죠. 조건.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 이건 뭐예요? 이거는 참값에 해당하겠네요. 그 외에는 미가입. 이거는 거짓값에 해당하죠. 자, 우리는 if는 뭐라 그랬어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네요. 이 참값은 여기다가 넣으시고, 이 거짓값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네요. 자, 프리퀀시 함수. 프리퀀시는 함수 자체가 배열 수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는 프리퀀시. 이거 뭐 빈도수 나타내 종종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범위 1에서 쉼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 자, 그럼 텍스트 함수는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는 텍스트 값을 이런 형식으로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 보니까 뭐 보나 마나죠. 뭐 요 값을 형식, 여기서는 00명으로 나타내 줘야 되네. 그럼 요 형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00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이면은 01명, 2면 02명, 10이면 10명, 12면 12명 이렇게 두 자리로 나타내게 하라는 얘기, 앞에 0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알겠죠? 뭐 세 자리로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000명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먼저 가입자 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러분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블록을 다 씌워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 프리퀀시로 먼저 가입자 수를 먼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블록을 다 씌우고 는 쓰시고 프리퀀시 가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나이니까 나이 전체 드래그 하시고 범위 1 쉼표.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블록을 미리 다 씌우고 값 시작하니까 F4 눌러줄 필요가 없어요. 쉼표.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인지 범위 1이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열이 아니라 두 번째 열 요쪽 열을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범위 2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죠? 1세부터 10세니까 요 범위 2보다 작은 값들을 찾아줍니다. 그 빈도수를.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가입자 수가 나오겠죠? 범위 1, 쉼표 범위 2.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가 나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서 수식을 추가할 때 이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값이 안 나와요. 프리퀀시는 열을 다 드래그 해주고 값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여기 드래그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가입자 수예요. 근데 문제 보니까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if 가로 열고 가입자 수가 크다 0, 0보다 큰 경우에 쉼표 자 텍스트 가로 열고 제가 요거를 요 프리퀀시 함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퀀시는 0보다 큰 경우 프리퀀시로 나온 이 값을 이런 형식으로 해주래요. 쌍따옴표 00명 요까지가 우리가 뭐가 돼요? 참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참값 00명으로 해주고 쉼표.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 미가입으로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미가입 쌍따옴표 가로 닫고. 이거 이해 가시나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나오네요.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요? 자꾸만 보셔야죠. 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 가입 나이 어디 있나요? 표 1에 가입 나이 요거다. 그쵸? 가입 나이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가입기간을 이용하여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기간을 표 5의 O21 S21 여기네. O21 S21 영역에 계산하시오. 단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 average if error 함수를 이용한 별수. 여러분 이거 조건이 3개예요. 왜? BM이면서 코드가 BM이면서 가입 나이가 0보다 크고 가입 나이가 20 미만인 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3개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3개일 때 average if 배열 수식의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average if 가로 열고 조건 1에 대한 가로 열어주고 조건 1 별표 조건 2 and란 뜻이에요. 조건 1도 만족하고 조건 2도 만족하고 조건 3도 만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쉼표 범위 가로 닫고 그러면 범위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범위의 평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고 지울까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는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조건 1에 대해서 가로 열어주고 먼저 코드 전체 드래그 할까요? 여기 if error 함수 분석 안 했네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 키 F4는 BM인 걸 찾아주는 거네. BM 자, 어디 앞에 달러 표시 그쵸? 문자 앞에 달러 표시 이제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가로 닫고 또 end 가로 열고 별표 가로 열고 가입 나이 전체 드래그하고 F4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뭐죠 지금? 0 이상이니까 그쵸? 크거나 같다 이거 찍어주면 되네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OPQ R 바뀌어야 되지만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19가 20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F4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 가로 닫고
별표 또 가로 열고 또 가입 나이 전체 드래그 해줘야 되네요. 가입 나이 전체 드래그하고 F4. 그럼 제가 요거 끝나면 바로 커마 1급에 나오는 함수 15회분에 대해서 몽땅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2013년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의 함수는 싹 풀어드리도록, 함수 설명과 함께 싹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모든 강의를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ITQ도 저한테 자격증을 따시고, GTQ도 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자격증을 따시고, 커말도 저 보면서 자격증을 따시고,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도 저기 코스 프로 같은 자격증 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올림피아드 제 것만 봐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여러분 열심히 해서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정보를. 그런데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약간 부족하네요.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자, 드래그 했나요? 자, 여기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미만이니까 작다. 20세 미만 요거 찍어주셔야 돼요. 그쵸?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이것도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되죠? F4 2번. 왜 그런지는 아시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쉼표예요. 범위. 가입 기간이네요. 가입 기간 전체 드래그하고 F4 가로 닫고. 자,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했나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나오네요.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뜨네. 이 오류. 자, 이 문제 보세요. average if eral 함수를 이용하여 배열 수식이네. 근데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자, 여기 보시면 는 if error는 값이 있고 오류 값이 있어요. 먼저 1차적으로 값을 나타내고, 혹시 값에 오류가 생기면 오류 값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는 if error.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예요. 그럼 이건 값이 뭐가 나올까요? 12가 나오겠죠. 12. 왜냐면 여기 첫 번째 인수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건 20이 되겠죠. 왜요? 첫 번째 인수가 오류가 나니까 두 번째 인수의 결과값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 앞에 있는 인수의 값을 나타내 주고, 혹시 앞에 있는 첫 번째 인수가 오류가 발생할 때는 두 번째 있는 인수의 값을 나타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오류가 나타난 게 있네요. 이 얘기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겠어요? 는 if error. 자, average if. 자, 요 average if로 나온 배열 수식의 결과값을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내주고, 혹시 오류가 생기면 그때는 공백으로 해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f error 써주고, 여기다 할까요? 자, if error 가로 열고, 그쵸? 가로 열고. 그럼 여기다 먼저 average if로 값을 나타내주고, 쉼표 쌍따옴표에서 빈 공백을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오류가 나타냈을 때는 빈 공백으로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네요. 자, 오류가 나타났던 공간들은 다 빈 공백이 돼버렸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7년 2회. 자, 보겠습니다. 문제 틀고정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표 3, 표 3을 나타내는 거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의 대여 일자, 여기 대여 일자 구분 감상시간 분을 이용하여 표 3의 I3KU, 표 3의 I3KU, 요 공간이네. 그죠? 요 공간을 나타내란 얘기네요. 값을 나타내란 얘기네요.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 오류 발생하면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if 에러 if months averag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사용하래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거에 대한 감상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 왜? 조건이 두 개라는 건 뭐예요? 구분이 소유이면서 대여일자의 월이 4월인 거에 대한 감상 시간분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배열 수식 한번 볼까요, 그러면? 는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조건 1 조건 2 그 다음에 쉼표 범위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버리지 if로 나온 값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는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빈 공백. 이거는 이 앞에다가 if 에러 이렇게 써서 나타내잖아요. 그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if 에러 아시죠?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설명해 줘야 되나요?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에 if 에러 나오면 그때 또 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average if로 먼저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에 대한 가로 열어주고 자 소유 자 구분 전체 들어가고 F4는 여기 H3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H3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H 앞에 해줘야 돼요? 3 앞에 해줘야 돼요? 그렇죠. H 앞에 해줘야 되겠죠? F4 하나 둘 세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조건 1 가로 닫고 자, 별표 엔드 표시해요. 가로 열고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이죠. 자 months 가로 열고 자 대여일자 전체 들어가 주시고 F4 가로 닫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길이가 같은 열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값만 딱 찍어 주시면 안 됩니다. 는 이렇게 월만 추출한 값이 4월이에요. 4월 클릭해주고 어디 앞에 달러 표시요? 4, 5, 6 바뀌어야 되니까 I, J, K로 바뀌어야 되는데 숫자는 바뀌면 안 돼요.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쉼표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저 감상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니까 감상시간 전체 들어가 해주고 F4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여러분 배열 수식의 공식만 외우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값이 소점 이하가 징하게 나오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자, if 에러를 이용 소점 이하 뭘 해주라는 건 없다. 그쵸? 그냥 써야겠네요. 자, 혹시 먼저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류가 나오네요. 그쵸? 이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 if 에러 가로 열고 이거 오류가 발생 시 쉼표 빈 공백으로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먼저 1차적으로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나타내주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나타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블록을 다시 오고 했네요. 자 if 에러 가로 열고 쉼표 쌍따옴표 2개 가로 닫고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우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오류가 발생한 공백으로 해줘라 이런 뜻이죠. 다음 표일의 대여일자와 대여일자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DVD 코드에 있네요. 이번에는 대여일자와 DVD 코드를 이용하여 표사의 J10, J14 영역에 DVD 코드별 최종 대여일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J10과 J14 요 부분만 하시면 되네 그쵸? 최종 대여일. 자 이거 그럼 배열 수식만 외우시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금방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max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쉼표 범위 가로 닫고 조건 1을 만족하는 범위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유 뭐 간단하네요. 그는 최종 대여율 한번 뭐 문제 잘하는데도 하면 되죠. 뭐 그쵸? 는 max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은 dvd 코드에서 F4는 dvd-1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dvd-1 됐나요? 그러면 쉼표 최종 대여일자를 전체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4 가로 닫고 왜 F4 해주는지는 다 아시죠? 왜 F4 해주는지는 if 가로 닫고 max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네 최종 대여일이 나오네요. 왜냐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니까 그 최저값이 가장 최근에 있는 날짜가 나오겠죠. 가장 최근에 있는 날짜가 가장 숫자가 크잖아요. 다음 2018년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고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정하시면 안 돼요. 틀 고정을.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자 시작할까요? 자 표 1의 행사 내용 인원과 행사 내용하고 인원과 표 3을 이용하여 여기 표 3이네요.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빈도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프리퀀시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여러분 이거는 뭐 if가 조건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if가 배열 수식과 함께 쓰인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는 프리퀀시 if 가로 열고 조건 이런 조건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범위 1 가로 닫고 쉼표 범위 2예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범위 2 범위 1에 조건 1을 만족하는 걸 찾아서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아 이거 조금 어렵다 그쵸? 요 공식 이거 뭐 외우면 되죠. 저럼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기사 자격증도 좀 많이 따놓고 그랬었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도 한참 젊지만 하여튼 젊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 기사 시험 볼 때는 공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막 10페이지씩 외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몇 개. 그죠? 16개. 기껏해 한 페이지가 아니라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거. 이거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커말 1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커말 1급은 제가 보니까 실기는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엑셀 한 3일. 한 3, 4일? 액세스 한 2, 3일 공부하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네. 다른 거는 대부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왜냐면 동영상 좀 계속 보면서 같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여러분 금방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커말 2급은 하루면은 여러분 하루만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고 커말 2급 실기는 커말 1급 실기는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주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 프리퀀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열을 불러 값을 넣어야 될 그 범위의 열을 블록을 이렇게 씌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는 프리퀀시 가로 열고 그죠? 먼저 조건이 뭐예요? 돌잔치인 것. 행사 내용 전체 드래그하고 F4는 아이고 잘못했다. 프리퀀시하고 if 안 썼네. 그렇죠? if 가로 열고 자, 행사 내용 전체 드래그하고 F4는 돌잔치 됐나요? 돌잔치 하셨나요? 다음 쉼표 그 다음 범위 1 인원 전체들 인원 맞죠? 인원 수니까 인원 전체 드래그하고 이거 범위 1에서 F4 됐죠? 자 다음에 가로 닫고 쉼표 여기
범위 2는 요거예요. 앞에 거 하지 말고 뒤에 거라 그랬어요. 프리퀀시 함수에서는. 자, 이거보다 작은 값들을 찾아주니까 범위 1 드래그하고 F4. F4. 됐나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쵸? 프리퀀시 가로, 요 범위 2 가로 닫고, 그쵸? 범위 1에서 범위 2 만족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조건 1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범위 1에서 범위 2를 만족하는 빈도수를 구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나요? 자, 몇 번 따라 하시다 보면 이해갑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네. 잘 따라 하시고, 뭐 모르는 거는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커말 1급은 문제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커말 2급은 조회수가 막 일주일에도 막 1000회가 넘어가는 게 막 있는데, 커말 2급은 1급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 하나 풀었죠? 자, 배열 수식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의 행사 1과 표 4를 이용하여 월별 행사 건수를 구한 후, 자, 표 1의 행사 1, 자, 여기서 행사 1만, 그죠? 행사 1과 이용하여 표 4를, 행사 1과 표 4를 이용하여, 표 4, 표 4 요거네요, 그쵸? 표 4를 이용하여 월별 행사 건수, 월별 행사 건수를 구하래. 해당 개수만큼 하트를 제28, 제23 영역에 반복하여 표시하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이니까 sum 쓰고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아이고 조건이 하나인데 왜 가로를 두 개 열었을까요?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범위 조건 1을 만족하는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합계가 아니라 건수 개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는 sum 쓰시고 가로 열고 if 쓰시고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1 가로 닫고 이 공식 외우셨나요? 만약에 sum을 쓰라 그러면 sum과 if가 지금 들어갔지만 sum을 이용한 배열 수식은 어떻게 돼요? sum 가로 열고 조건 1 별표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런데 그리고 또 once left는 repeat 함수 반복 함수네요. 뭐 여기 문자가 있으면 첫 번째 인수가 문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는 k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보나마나 요 sum 배열 수식이 요 k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 문자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하트가 되겠죠. 하트. 그죠?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쪽지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하트가 제가 좀 그때만 해도 너무 시골이잖아요. 산골이잖아요. 그래서 하트가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몰랐어요.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줬는데, 네, 사실은 누가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하여튼 이거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게 뭐냐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요 하트가 무슨 뜻인지. 네, 중학교 2학년 때. 야, 까마득하다. 중학교 2학년 때면은 1980년대 초반. 제가 몇 살인지 딱 나오죠, 그쵸? 아직 젊습니다, 그래도. 자, 보겠습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하트 이렇게 무슨 sum과 if를 이용한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nths는 뭐 다 아시잖아요. 저는 months는 뭐예요? 여기 날짜가 들어가는데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주는 거예요. 여기 2월 들어가면 날짜에서 년을 추출해주고 요 값에 day가 들어가면 날짜에서 1만 추출해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는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이 행사 1에서 months 먼저 months 써줘야겠죠? 가로 열고 행사 1에서 F4 여기 행사 1에서 는 월 이거 이제 행사 1 이 날짜에서 월만 추출한 값이 는 1월인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쉼표 1 여기 쉼표 1이네요. 쉼표 1 자,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left 함수를 써서 가로 열고 쌍따옴표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주면 특수문자가 나와요. 그럼 지금은 많이 안 써요. 옛날에는 네이톤이라는 거 쓸 때는 이러고 많이 썼어요. 하트 이런 표시. 알겠죠? 자, 이거 됐나요? 요즘은 너무 예쁜 그때는 이모티콘들이 없어서 그냥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옛날 세대네요.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죠? 자, 이렇게 하트 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문자고 쉼표 K네요. 그죠? K, sum if는 K에 해당해요. 가로 닫고 됐나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은 요 sum if로 나온 개수만큼 하트가 나오겠죠? 자동 채우기. 네, 좋습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라면 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냥 아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죠. 아내 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친구들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잘 안 만나는 것 같고 이제 교회 가거든요. 교회 식구들 이제 만나는데 교회 식구들도 교회에서도 저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인싸? 맞나요? 전 인싸가 아닌 걸 뭐라 그러죠? 아웃사이드라 그러나요? 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2018년 2회나요? 2018년 2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 합계 결석수. 과목 코드 합계 결석수를 이용하여 과목 코드별 합계의 평균과 결석수의 평균을 H25, I30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럼 고정하고 할까요? 틀 고정? 됐죠? 어느 거죠? 표 3이 어디죠? 표 3? 여기다, 그죠? 합계 평균과 결석수의 평균 여기 나타나라는 얘기네요. 그쵸? 자,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시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래요. 자, 에버리지 if 배열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네. 요거는 그죠? 과목 코드에서 2A-34인 걸 찾아서 요 합계의 평균을 구하면 되네요. 자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범위 조건 1을 만족하는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자, 요 값을 이렇게 나온 값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는 라운드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온 값을 쉼표 1. 이거 뭐예요? 라운드는 1은 뭐예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왜 1이냐고요? 는 라운드 여기 보면 숫자가 있어. 숫자 쉼표 K예요. K가 1이면 원래 K를 쓰지 않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K를 썼습니다.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납니다. 0이면 정수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고 마이너스 1이면 10의 자리까지 제로고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고 마이너스 3이면 1000의 자리까지 제로입니다. 지금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K가 1이면 되는 겁니다. 자, 에버리지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에서 그 결과값을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뜻이네요. 자, 한번 그럼 풀어볼까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과목 코드 전체 드래그하고 A3서부터 A21까지 드래그하고 드래그 했나요? 는 F4 눌러야 된다. 그쵸? F4 여기 제가 F4 여기만 들어가서 여기 하나 더 했습니다. 자는 2A-34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25, 26 바뀌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G가 H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열합해 주시면 됩니다. 쉼표. 그다음에 합계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계. 전체 어디 앞에다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숫자 앞에만 해줘야 돼요. 왜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합계 평균에서 결석수 평균으로, 즉 G열에서 H열로 이동해야 돼요. 그렇지만 요 범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범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F자 하나, 둘. 됐나요? 자, if 가로 닫고, average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혹시 이게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요 에버리지 if로 나온 숫자가 쉼표 소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쉼표 1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건 결석수 평균이고, 이건 뭐예요? 합계 평균인 거고, 그쵸?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표 1에 여기네요, 그쵸? 아닌가? 표 1에 3월, 4월, 5월, 6월에 점수를 이용하여 점수대별 3월, 4월, 이건가? 여기 보세요. 표 1에 3월, 4월, 5월, 6월에 점수를 이용하여 점수대별 개수를 구한 후, 점수대별 개수, 프리퀀시로 구하면 되네요, 그죠?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네요. 개수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나타내래요. 이거 쉽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리퀀시는 레프트, 그쵸?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 쉼표 K, 문자를 K만큼 반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요 K 값에, 요 K 문자는 뭐 별표겠고, K 값에 들어가는 프리퀀시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프리퀀시는 범위 1, 쉼표 범위 2에,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블록을 항상 프리퀀시 함수는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열을 다 선택해주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는 프리퀀시 가로 열고 3월 전체 드래그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C, D, E, F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안 해줘도 되네요, 그죠? 굳이 해줄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블록을 다 씌우고 가기 때문에 C, D, E, F. 이거 어차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C, D, E, F 바뀌지만 열은 행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 빈도수 2에,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구해야지. 이건 F4 눌러서 고정시켜 줘야 되네요. 맞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레프트 함수에서 요 K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요 K 값 앞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프리퀀시 앞에다가 레프트 함수 써주고 가로 열고 쌍따옴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별표 넣어주면 되죠? 쌍따옴표 쉼표. 그럼 이 별표를 프리퀀시 별 수식으로 나온 값만큼 반복해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끝에 가로 닫고,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네, 나오네요. 자, 다음 다 했나요? 다음 뭐죠? 2018년 3회 문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풉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방송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딱 노트북 한 대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 하나로. 네. 사실 강의하는 게 즐거워요. 사람 많은 데서 강의하는 것도 즐겁고. 네. 많이 좀 불러주세요. 그때 얼굴 공개, 얼굴 공개는 제가 5월 달에 베트남 여행을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가면은 제가 그때 얼굴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과일 먹고, 전에도 자랑했지만 맛있는 과일도 먹고, 바닷가재도 먹고, 그 자랑하는 내용을 좀 찍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 아프라고.
10년?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로는 베트남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재작년에 엄마랑 둘이서요. 이번에는 가족끼리 갑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줘야겠어요. 가서. 자, 보겠습니다. 자, 갈까요? 자, 표 1의 수량과 단가를 이용하여 C18, D19 영역에 이제 수량과 단가 있나요? 수량과 단가를 이용하여 C18, D19 고정하고요. 게이트를 고정하고 요거다 그죠? 요거다 그죠? 단가를 이용하여 지역별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을 표시하시오. 지역은 물품 코드 앞에 두 글자를 이용하고, 요 물품 코드 앞에 두 글자를 이용하래요, 그냥. 그쵸? 레프트 함수 쓰면 되네요. 자, 에버리지, if는 뭐죠? 에버리지 조건이 하나니까,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범위. 조건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는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자, 레프트 함수는, 여기 문자가 있어요.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 안 들어도 되죠?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얘 꼭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레프트 어렵지 않으니까.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이렇게 쓰면 돼요. 쉼표 K, 그럼 K가 아니라 그래서 3 해볼까요? 3으로 뭐야?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 하나 둘 세 글자 하니까 못생긴이 나오겠죠? 못생긴. 네, 못생긴 기풍쌤. 세 글자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글자 추천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품 코드 앞에 두 글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레프트 가로 열고 물품 코드 전체 드래그하고 F4 쉼표 2 왼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는 물품 코드하고 같아야 돼요. 이거 아시나요? 아시겠죠? 그렇죠? 왼쪽에 두 글자 추출한 값이 같아야겠죠? 그리고 쉼표 이거 조건 1이에요. 쉼표 범위 뭐에 대한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수량 전체 드래그하고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 여기도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이거? B28에는요. 여기 B28. 네. 그렇죠. B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F4 하나 둘 셋.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땐 SS가 JJ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바뀌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네, 여기 숫자 앞에 해줘야 되죠? F4 두 번 눌러서 왜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단가 평균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량 평균, C열에 있는 수량 평균이 나오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D열에 있는 단가 평균이 나와야 됩니다.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우기 다음 와 마지막 문제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품 코드가 문제 보겠습니다.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쵸?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10만으로 나눈 몫만큼 별표로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10만으로 여러분 몫을 구하는 함수는 요거 코우션트 함수예요. 코우션트 함수.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는 모두 함수잖아요. 자, 숫자 쉼표 K 숫자를 K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와요? 아유, 4로 나눌까요? 4? 2가 나오잖아요. 그죠? 2. 이건 몫을 구하는 함수의 몫. 그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는 뭐예요? 모드, 숫자, 쉼표.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모드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드. 20 쉼표 7하면 뭐가 돼요?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6이 나오겠죠. 6. 왜 6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초등학교 책을 좀 펴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뭐 랩트 함수는 알죠? 반복해서 나타내는 거고 sum 배열 함수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 sum 배열 수식 중에 개수를 구하는 건 이거죠. 는 sum 가로 열고 조건 1 별표 1 가로 닫고 그죠? 이거 아시고 랩트는 첫 번째 인수가 문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가 K가 들어가요. 문자를 K만큼 반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 수식을 통해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아니 합계나요? 이거 합계네요. 이거 죄송해요. 여기가 조건 1 가로 닫고 별표 여기 범위가 됩니다. 범위 가로 닫고 그죠? 자 그럼 합계를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는 sum 가로 열고 조건 1은 뭐예요? 자 물품 코드에서 F4는 SS-00 SS1112를 찾는 거네요. 가로 닫고 별표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 전체 들어가해주고 F4 가로 닫고 그죠? 그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나왔네. 이거를 10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만으로 그러면은 코오션트 함수를 써야 돼요. 그쵸? 자, 다음에 이거를 뭐로 쉼표하고 10만, 1, 10뱅, 1000만, 10만으로 나눠볼까요? 10만으로 나누니까 여기 10만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글씨가 작아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3개가 나오네. 3이 그럼 여기다가 뭘 해주면 돼요? 랩트 함수 이용해서 가로 열고 쌍따옴표 미음 누르고 한자 별표 쌍따옴표 쉼표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끝에 가로 닫고 코오션트 함수로 나온 값만큼 별표의 개수가 나타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별이 3개네요. 여러분 자동 채우기 됐나요? 배열 수식이 다 끝났네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게 좀 선생님 스킬이 부족해요. 이런 것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잘하는 부분 말고 좀 부족한 부분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